자, 오늘 건축법 뒤에 좀 남았죠? 몇 페이지인가요? 126페이지. 예. 자, 힘들죠? 힘들죠? 뭔들 안 힘들겠어. 지금쯤이면 벌써 1차 과목, 2과목은 정리가 됐어야 돼, 지금. 만약 정리가 안 됐다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공법을 전국 다니면서 강의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공법이 정리가 됐어요, 할만해요, 그런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아유 어려워요, 이 차를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있는 것이고 포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공법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건축법과 주택법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개발 정비보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좀만 노력하면 점수 올라가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절차 파트가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에 건축 절차 있긴 있지만 절차 없이 그냥 세부적인 내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을 강의하니까 그날은 꼭 안 나와, 사람들이. 희한하게 안 나오고 이제 주택법 마치고 건축법 하면 되니까 쉬는 시간에 또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봐서 지난번에.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다음 주인데 농지법을 좀 안 하려고요. 대신에 건축법과 주택법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단 언제 하느냐, 7, 8월 달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요약집에 있는 내용하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병행해가지고 내가 찝어줄게. 그냥 어차피 두 문제고 한 문제는 답 알잖아. 몇 번? 5번. 그거 아는데 2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더라고. 그럴 바에는 문제풀이 할 때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물론 내용 하겠지만 요 정도는 알고 가자. 그렇게 해도 한 10대 문제 돼요. 그랬죠. 그 중에 한두 문제 안 나오겠냐, 그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편하게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건축법 하고 주택법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마무리하면서 종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농지법 할 때 그때 내용하고 병행해가지고 내가 집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죠. 자, 특별건축구역은 여기다가 특별히 다른 데 말고 특별히, 그죠? 그렇죠. 구역을 지정할 테니까 밖에다가 짓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한번 건축행 해봐라. 근데 밖에서 짓는 거나 안에서 짓는 거나 혜택이 똑같으면 누가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안에 들어와서 건축행위, 즉 개발행위 일종에 하게 되면 내가 3가지 정도를 내가 혜택을 줄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아시겠죠? 아니면은 내가 적용을 할지라도 그럼 내가 완화시켜 줄게. 차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내가 적용할게. 요 3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 또는 누구요? 국장 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이다. 일단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죠. 자, 책 보겠습니다. 1번 용어 정의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첫 번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완화하거나 세 번째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번 지정권자 국장 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죠?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별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도 2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없는 것 딱 4개입니다. 그죠? 4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정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누가 볼지라도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하지 못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인데 여기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누가 보더라도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가지 다 같이 시작.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이것은요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한 개를 빼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은 뭐냐? 반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반반 치킨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오로지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시켜야지. 반반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요, 거기 박스 안에 5번에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따로 나온 거예요. 원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뭐냐? 반반.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라. 협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허락하면, 협의가 돼서 허락하면은 가능하고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이 반반. 왠지 압니까? 특히 왜 이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저 아까 뭐 있잖아요. 저쪽에 뭐 양구 이런데 경기도 있죠. 그러면 거기는 아예 그러면 개발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하고 근접해 있는 곳은 안 되겠지만 좀 떨어진 곳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군부대 있는 쪽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가 없어요. 해봐야 한 10층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그것도 군부대랑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적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도 마음대로 못 져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군인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군인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매스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식당 가더라도 일반 손님 오는 메뉴판하고 군복 입고 오는 군인의 메뉴판이 달라요. 이 작것들이. 삼겹살 1인분 10,000원. 군인들은 딱 오면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고, 그러니까 1박 2일 토요일 날 외박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거의 인구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군인. 대신에 거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못 벗어나요. 지금 모르겠으면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밥값도 비싸게, 여관 비용도 비싸게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불만이 터져가지고 이제 군부대 보고된 거야. 그래가지고 외출해봐 금지 시킨 거야, 그냥 그 사단장이. 그러니까 그 지역 난리 난 것이지. 이제 군인들이 외박을 안 나오니까 다 뭐 엉망인 거야. 어쩔 것이야. 해결해. 그러니까 양주 시장인가 군수인가요? 찾아와가지고 안 그러겠다. 안 돼. 뭐 한두 번이야. 해가지고 막 합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게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거리장 풀어줘라. 풀어가지고 서울까지 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 보니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있을 때 잘해. 그죠? 그 노래 있잖아요. 후회하지 말고. 그죠? 자, 하여간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 아시겠죠? 자, 2번 절차. 자,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 누굴 때요? 자, 국장은요 1번 먼저 거기 가로 3번을 먼저 합니다. 자, 국장이건 시도군 간에 뭐든지 지정할 때 뭐 할 때 반드시 지정은 심의죠. 그죠? 여기는 건축위원회죠. 본인이 직접 국장이건 시도군 간에 본인이 직접 직권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 묶으세요. 이거 뭐냐? 요청시, 요청. 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유사는 국장에게, 시군구는 시도 중에 특광도에게. 왜? 특시, 특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때 2번 신청 받으면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심의 거쳐라. 항상 심의 거칩니다. 30일 이내 심의 거쳐가지고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요청시, 3번은 직권으로, 4번은 해제. 이렇게 해서 지정했는데 해주니까 또 해제해달래. 요거는 의무적이 아니고 의무적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해제 옆에 적어보세요. 의무적. 이 빠졌네. 의무적.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에 지정 해제 가로 열고 의무적 가로 닫고. 첫 번째 뭡니까?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기관이 오히려 거꾸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죠. 4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안다는 얘기죠. 이게 나온다면 결국 3번입니다. 연도 미착수 5년. 그렇죠? 따라해요. 미착수 5년. 미착수 5년. 그렇죠. 5년 이내에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5년 동안 땅을 놀렸구나. 취소할 수가, 해제할 수가 있다. 5년만 하나 해주시고요. 가로 5번 별표하세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기주, 지입, 협심, 결까지 된 걸로 보는데 단 용삼위는 아닙니다. 용도지역 등은 아니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만큼은 제외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있는 걸로 안 본다. 안 본다. 특례.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건데요. 요것도 그림으로 저를 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대지분할 제한할 때에 반드시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해놓고 건축물 그리고 도로 그리고 할 때 기억납니까? 1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림 2번 마당 대지 안의 공지 3번 건폐율 4, 5, 6은 올라가는 거 용적률 높이 1조 요거잖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만 하나만 달라요.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건축법이랑 그림 그리죠. 딴 것들은 그림을 안 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림은 해야 돼요. 다 못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1번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걸 바뀌었어요. 적용으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대지의 적용. 아시겠죠? 얘만 탁 바뀌고 잘 봐요. 요거 얘가 1번. 똑같아요. 2번. 요 3번, 4번, 5번, 6번 끝. 아시겠죠? 대지 안에 적용. 대지의 적용.
대지 안에 공지, 대지의 적용 공지. 그 다음에 A는 뭐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2번 주택부까지 알 거 없고요. 자, 통합 적용.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요거 나옵니다. 두 번째. 완화 대상이 나오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예요. 기본서 나와 있습니다. 쭉 있다. 요약지면 뺐다. 바로 그냥 3번으로 넘어간 겁니다. 3번. 통합.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뭐라고요? 통합.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험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되겠죠? 있다. 어떤 경우냐? 특히 미술 작품 설치할 때, 부설, 주차장 설치할 때에, 공원 설치할 때 이 세 가지는 요즘 와서 끄집어내 가지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나오는 거니까 내용은 읽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15번 건축협정입니다. 협정. 자, 이런 경우죠. 특히 이래서 이게 A 땅이고 이게 A 땅이고 이 사람이 B 땅이야. 가령.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지면 애매한 거야. 물론 건물 이렇게 짓더라도 땅에 뭔가 경계선이 애매하잖아, 그죠? 보기가.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땅을 면적을 딱 비례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지고 건물들을 A하고 B가 서로 뭐하고요? 첫 번째 뭡니까? 맨 첫 번째 거기서 전원 합의.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합의죠. 합의해서 이게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두 명이니까 세 명이건 무조건 전원 합의예요. 전원. 이것이 시험에 자꾸 과반수. 아니 그리고 두 명인데 뭔 과반수란 말이 어울려 이게? 그렇죠? 네. 대부분 두 명인데 세 명일 때 나오겠죠. 세 명, 두 명이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같이 건물 짓는 건데 세 명 중에 두 명 오케이, 한 명 반대. 그게 지을 수 있냐고 건물을. 못 짓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로 건물 이렇게 짓자 그냥 해서 얘가 면적이 좀 많네 그러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이게 뭐죠? 일명 맞벽. 들어봤죠? 맞벽.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말고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들어가는 현관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맞벽. 이게 미국,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게 사유재산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 아예 떨어뜨려가 짓고 싶어 하지 이렇게 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 얘기지.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0.5m씩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거든, 원래는요, 이것이. 그죠? 하지만 하필이면 1m 땅을 놀리니까 그러지 말고 붙여 같이 짓자 그 얘기지. 대신에 A하고 B는 뭡니까? 등기부는 따로 돼 있죠. 하나가 아니야.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요거 전원 합의. 이 중에 전원 합의. 지금까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정답이 예였어요. 두 번 다. 전원 합의인데 과반수 동의로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어디에서 뭐 박스 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2번 뭐 정비구역에서 등등 됐습니다. 4번 보시면 시도 시군구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건축협정의 인가권자라고 부릅니다. 밑에 인가권자 얘기 나오면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이 둘 다 내 땅이야. 가능합니다. 그때도 가능하다. 인가 1번,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업정을 작성하여 들어가네 이렇게 맞벽으로 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여 인가권자 있죠? 인가권자로부터의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시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인가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뭘 거쳐요? 무조건 뭐든지 최종 도장 찍기 전 거치는 건 심의예요. 국토법은 도계위고 건축법은 건축위원회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2번, 건축업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쳐 있다. 여러 땅에 막 걸쳐 있다. 이때는요, 면적 얼마?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해라. 아시겠죠? 만약에 양산시하고 또 부산시에 걸쳐 있는 그 구가 뭐죠? 나 그건 모르겠다. 무슨 구죠? 다시 금천구 맞아요? 금천구? 금정구. 금천구는 소리지 참. 죄송합니다. 금정구. 그러면 양산시하고 금정구가 만약에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면 여기 금정구, 양산시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땅이 이런 얘기죠, 그죠? 이 걸쳐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요 경계선이 전부 다 도로 아니면 하천을 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그래도 하천이 없는 곳은 경계선에 걸쳐 있죠. 여러분요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충청 남도 가잖아요. 남도 가면 이게서요. 예산군이 있고요. 예산군이 있고 여기가 홍성군이에요. 이 걸쳐 있습니다. 하도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쪽 가면 그러니까 아예 걸쳐가지고 진 거예요 그냥 주소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잖아요. 근데 내포 신도시인데 여기가 인도시인데 여기가 아파트가 많아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거는 아파트는 홍성군이고 어떤 거는 예산군이야. 희한하게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간에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면적이 만약 이거는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금정구청에는 그죠? 예, 이렇게 과반 찾아가서 신청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고하고 4번은 뭐 변경하려면 인가받고 변경도 인가받고. 자, 5번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업정을 폐지할 때 아시겠죠? 자, 폐지할 때는 전원 동의가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때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동의받고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니까 그래서 폐지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볼 거 없잖아요, 그죠? 협정 체결 시는 전원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플러스 인가. 넘깁니다. (66번) 결합건축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 올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쪽지게입니다. 안 나오면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자, 16번. 자, 요거에 약간 반대적 개념인데, 자, 결합건축이 뭐냐?
건축이 보통 첫 번째부터 박스 안에 1번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 구역 등등인데 주로 이제 상업지역을 주로 이제 예로 드는 게 낫죠. 상업지역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다.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반 상업지역이다. 뭐 땅들이 많아 이렇게. 뭐 이래 있어. 이러. 자, 그러면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도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물을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은 완전히 번화가예요, 번화가. 이쪽은 뭐냐면은 이면도로 여기가 뭐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밤이면 어두워. 젊은 작것들만 지나가. 왜? 어두우니까. 자, 그러나 여기 있는 요거 A 땅하고 여기 있는 B 땅하고 결국은 어떻게 건물을 지어도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가령 10층까지 현재 예를 들어고 용적률이 여기는 자 용적률이 만약에 무슨 뭐 한 1,500이다 하자. 1,500이다. 가능하자고요. 그러면 A도 얼마? 1,500. A도 얼마? 1,500. B도 얼마? 1,500이에요. 1,500이야. 그러면 가령 이 사람도 뭐 한 10층까지 예를 들어 크게 건물 지어가지고 한 10층까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10층까지 지어도 임대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막 번화가다 보니까 금방 임대가 돼. 더 올릴 수만 있으면 더 올리고 싶은 심정이야. 법이 안 돼 그렇지. 얘는요 10층까지 지었다가는 거의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공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5층까지, 예를 들어 한 5층까지는 어느 정도 임대가 나가. 근데 이 사람은 올려봤자 임대도 안 되고, 건축비 많이 들어가고, 임대 안 되고, 쫄딱 망해. 그렇죠? 그럴 때는 A하고 B의 용적률을 합해가지고 1,500 얼마야? 3,000이죠? 그 합쳐가지고 3,000만 되게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거 5층 분량을 여기다 건축하지 말고 A한테 파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파는 거야. 이 사람 몇 층? 15층. 이 사람 몇 층? 그냥 5층이죠. 어쨌든 용적률은 얘는 합해서 일단 얼마요? 똑같이 3,000이니까. 아시겠죠? 3,000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파는 대신에 그 해당하는 만큼의 이 사람한테 이제 그 돈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익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결합 건축인데 저를 보세요. 이 거리가 거리가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서울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얼마? 최소한으로 100m 이내에만. 이 건물은 여기 연산이 있고 이 건물은 저 서면에 있어. 그럼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 100m 그 부근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0m 이내 되고요. 서로 당연히 합의해야 되고요. 한 명이 반대하면 노니까 안 되죠. 그리고 건폐율 아니고 뭡니까? 용적률. 아직 건폐율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니까 용적률. 그래서 개별 대지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뭐라고요? 통합. 1,500인데 나누어도 엎어져도 합쳐가지고 3,000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특히 1번 상업지역을 예에 든 겁니다. 상관이 1번 줄곧 도시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는 그때는 안 됩니다. 왜? 이는 앞으로 뭡니까? 즉 도로 부지로 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공적 개발 사업이니까 그때는 안 된다. 이번에 당연히 허가하기 전에 심의 거쳐라. 심의는 항상 거칩니다. 어디든지 간에. 3번에 결합 건축물의 건축의 관리. 1번은 관리해라 그 말이고요. 자, 2번은 뭐냐? 결합 건축 협정서의 협정 체결 유지 기간 몇 년 최소? 30년. 그러니까 최소 30년이기 때문에 30년 이상이죠. 그죠? 지상권과 같죠. 그죠? 30년. 그리고 3번. 폐지할 때도 전원 동의입니다. 다르죠? 요거랑 폐지할 때가 전원 동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17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 대지나 건축물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위반하면은 총 3가지입니다. 건물 짓기 전에는 허가 승인 취소, 건물 짓는 도중에는 공사 중지 명령,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철거 등 명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을 듣지 않는 경우죠. 그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얘기죠. 1번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이때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자, 건폐율 위반. 건폐율을 초과했다. 건폐율 위반. 용적률 초과했다. 용적률 위반. 허가받지 않았다. 허가 위반. 신고 안 했다. 신고 위반. 요거죠. 이 4개가 거의 99%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자, 이럴 때 어떻게 금액을 한정하느냐. 이거 보세요. 1제곱미터의, 적읍시다. 이거는요. 이렇게 합시다.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겁니다. 이 표준액의 몇 프로? 50%에다가 곱하기 얼마? 위반 면적. 그러니까 위반된 면적이 많을수록 높게 나오겠지, 그죠? 위반 면적 이하. 이하. 왜 이하냐? 여기 요건에 따라, 여기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50% 곱하기 위반 면적 이하인데 그 위반된 면적이 만약에 첫 번째 건폐율 위반이다. 그러면은 요거 위반이다.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에다가 만약에 여기 30이다. 50만 원이다. 30이다. 그러면 5, 3, 15. 150만 원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 위반이면 그 돈의 몇 프로? 100분의 80, 80%예요. 80%.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뭐요? 90%고요. 세 번째. 허가 위반은 100% 다죠. 네 번째. 신고 위반은 얼마요? 70%다. 요거. 어떻게 했죠? 발음이 건폐, 그러니까 80%예요. 아시겠죠? 건폐율 80%. 이는 동그라미 요거하고 요거 몇 프로? 90%. 얘는 뭐요? 신고 몇 프로? 70%. 남는 건 100% 아시겠죠? 100%. 이렇게 외우죠. 언제 이거 다 외우냐고. 그 다음에 7번 기타. 나머지는 거의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얘는 10%죠.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다.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1번만 하시고요. 3번 1년에 몇 회? 2회 이내입니다. 뭐라고요? 1년에 2회 이내.
그러니까 한 번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그 이외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또 있으면 등은 자, 그 나온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또 정하고요.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금액의 또 반 이하. 횟수도 5회 이내. 5번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 위반. 얘는 나온 금액에 오히려 50%에 가중합니다. 그 아까 전에 150이면은 거기다가 얼마? 75만 원 플러스 최대. 그죠? 150 플러스 50%인 75만 원 더 가중할 수 있다. 최대. 그 다음에 6번 부과하기 전에 부과한다고 문서로 개고해라. 문서로 통지해라. 문서로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7번 부과할 때도 부과 금액 사유도 당연히 문서로, 부과할 거야 하는 것도 문서로, 부과할 때도 문서로, 다 문서입니다. 8번 부과 및 절차는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정하고요. 9번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9번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 뭐 취소한다, 환급한다 하면 다 틀립니다. 무조건 징수하는 겁니다. 10번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세금 걷듯이 지방세배 수익금에 징수 등행하는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작년에 나왔어요. 요거 숫자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넘깁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실 이걸 내가 뺐다가 넣어놨습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도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문제집이 있어요. 그때 같이 병행할게요. 왜냐면 이거 하니까 이거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하지 말고요. 요 앞에 것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할 때 문제 있는 내용하고 병행해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신에 1번은 해야 돼. 1번은.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데 1번 정도 해야 됩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제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이고, 조정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것이 제정이에요. 제정. 국토교통부에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저를 봐요. 이렇게 요건 하세요. 6가지인데 첫 번째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그 다음에 전문기술자. 거기 2번 어디 2번? 전문기술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하세요.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인근 주민과 전문기술자와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와의 분쟁. 건축관계자 지들끼리 분쟁. 인근 주민 지들끼리 분쟁. 전문기술자 지들끼리 분쟁.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지들끼리, 인근 주민 지들끼리, 전문기술자 지들끼리.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요 다 외우는 거였는데
이걸 내 강의하니까 아우 막 머리 아프길래 문제풀이 할 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정도만 하면 된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하지만 분명히 한 번은 할 것이다. 아시겠죠? 넘기세요. 건축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잘 안 나오지만 한두 개 보겠습니다. 한두 개 봐봐. 이것만 건축위원회 설치 의무 어디에? 국장, 시도, 시군, 군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 심의 등등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는데 자, 국장은 중앙건축위, 지방은 지방건축인데 여기에서 가끔 뭘 내느냐 딱 한 번 나왔어. 그동안 한 번 나왔는데 이걸 물어봤습니다. 다음 지방건축위원 3번 지방건축위원회 밑에 심의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축선의 지정도 지방에 심의하고요. 뭐 3번 다중이용 건축물 4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있는데 이때 나온 정답이 뭐냐 바로 쌍걸 2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 1번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어떻게 외웠느냐면 저를 보세요. 기억납니까? 표준, 기준, 표준 누굽니까? 전부 짱짱짱짱. 그렇죠? 국장이니까 중앙이 중앙. 이것만 체크하라고요. 이후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집에 그런 문제 딱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맨 마지막 칸 요거는 중요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몇 년 내에 그렇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뭐라고요? 2년. 저를 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도 2년, 심의도 몇 년? 2년. 허가도 미착수 2년. 다 똑같아. 2년. 이렇게만 해 주시기 바라고. 요거는 시험에 뜨기 때문에 꼭 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는 체킹만 하시고 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할 때 요렇게 나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주택법을 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